안녕하세요. 최강입시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24 입시 결과 정리 내용은 이제 인서울 중하위권 혹은 이제 하위권 안에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크게 교과 전형 기준하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수능 최저가 요 2합 7이라고 하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2합 7이 아닌 뭐 2합 6, 2합 8 혹은 2합 7이라 불리지만 보시듯이 교과 반영 방식이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교과 전형,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내용을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이 라인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이 가톨릭대하고 상명대예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있는 학교 중 하나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정도. 요 세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메인 대학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거든요. 최초 합격 라인하고 최저 합격 라인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3등급 초반이 잘 노려가지고 공략을 하면 붙을 수 있다.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100% 신뢰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70%컷 기준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톨릭 상명 한양대 에리카는 솔직히 3등급 초반에서는 상당히 좀 운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충원이 또 그만큼 돌아야 되고, 나의 경쟁자 집단들이 요 2등급 중반에서 후반 라인에 많이 포진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매년 차이값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3등급 초반한테는 이 가톨릭 상명 한양대 에리카, 만약에 내가 교과를 쓸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오히려 2등급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명확한 합격의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2등급 중반대라고 불릴 수 있는 라인에 있는 학생들, 뭐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안 씁니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2등급 2.5, 2.6 요 정도 되는 애들이 그냥 여기 쓰면 붙는데, 상담을 해보거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를 안 쓰려고 해. 오히려 위에 있는 학교들을 공략을 하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대, 숭실대. 그런데 또 국민대, 숭실대는 문제가 뭐냐면 최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민대, 숭실대 최저를 노리러 가기는 하는데 확률이 낮으니까 실제로는 종합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라인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2등급 중반대에 있는 뭐 대다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 절반 정도는 여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기는 붙어도 안 간다. 그거는 붙어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붙지도 않아놓고서 뭐 여기 안 간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안 쓰고 6강타라는 게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붙어놓고 안 가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나. 뭐 살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라인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좀 시큰둥들 하더라고요. 특히 2등급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데 좀 우리가 그렇게는 좀 생각하지 말자. 2등급 후반대 안에 들어오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는 이 등급대 갖고도 불안하다. 솔직히 올해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학교들이다. 인기학과 기준하면 2등급 초반대예요. 근데 지금 평균이 2.8로 잡혀 있다는 거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위에 지금 잡혀 있는 학과들의 컷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위 아래로 편차값이 3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인기학과하고 비인기학과가 그래도 그 학교 기준에 쓸 때의 편차값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의외성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 라인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요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 한양대 에리카 경영이 4.18이었어. 그럼 3등급 때 쓰면 다 붙네?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저 4등급이 붙은 거는 정말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뭐냐? 2합 7에 맞춘 4등급이잖아요. 4등급 대에서 2합 7 솔직히 잘 못 맞춥니다. 아마 맞추는 확률이 30% 미만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30%도 아니야. 한 10% 미만 아닐까요? 일반고 4등급 대에서 2합 7을 맞춘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숫자라고 보는 거지. 이게 약간은 눈뽕에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호텔 외식 경험이 1.83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3.04고 무역학과가 제일 낮은데 이 편차값이 지금 위에 있는 편차값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경기대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호텔 외식 경영학과가 너무 특이한 거다. 이거를 뺀 나머지 학과들은 그래도 2등급 중후반대에서부터 포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학교들에 대한 입시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초가 2.74, 지금 최저 경영이 3.74예요. 그 평균이 3등급대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도 다수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은 아무래도 요 사이에 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 편차값이 크다 하면은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균 기준에서 가장 높은 가와 가장 낮은 가의 그 차이 값들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구체적인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수 있겠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에서 지금 가장 낮은 사학과 기준하면 1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반대로 지금 가장 높은 심리 인지하고 평균 기준했을 때는 한 0.4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여대를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3.1 이내에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저 4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막 3등급 후반에서 막 대거 진출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가톨릭대하고 서울여대 기준했을 때는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도 보여줬어요. 그럼 충족률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2합 7을 막 78%가 맞추고 74% 정도가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7명이 맞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생각을 해보면 2등급 대 애들은 거의 열에 8, 9은 맞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3등급이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열에 6 이런 게 아니라 열에 5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등급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체절에 맞췄다라는 걸 좀 집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한양대 에리카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 그래서 이제 총 제가 구별을 해보면은 3개년치의 입시 결과를 제가 한번 봤어요. 3개년치의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게 아까 경영학부잖아요. 경영학부 작년 기준 했을 때 70% 컷이 4.18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뽕 맞기 진짜 좋죠. 그런데 잘 보세요. 50% 컷 기준하면요, 그 경영학부도 2등급 후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다수의 모집 단위들이 2등급 후반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를 보시면 비슷하죠. 오히려 경영학부는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또 전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 전년도도 2.57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양대 에리카 인문계열에 있는 모집 단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일단 3자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접근하는 게 맞죠. 왜냐, 70%를 기준으로 해도 다 3.1 이내가 거의 안정적인 거예요. 심지어 경영학부는 2023, 2022 때 70%가 2등급 중후반대였어. 그런데 작년에 4등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4등급 떨어지는데 무슨 사연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건 분석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고 이런 거를 참고해서 봤을 때 4등급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거기에 올해는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진짜 이 자율전공 어떻게 될지 나중에 한번 정리 제가 해드리긴 할 건데 이게 또 변수값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올해는 저는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 쓸 때
개별 모집 단위 기준해서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그냥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상담할 때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자료들을 좀 일부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 가톨릭, 상명, 한양대는 2등급 중반 2.6대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과들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2.14, 2.37, 1.85 밑에 있는 모집 단위들 기준하는 값들하고 지금 상위권에 있는 기준하는 모집 단위들하고 대충 계산해 보시면 한양대 에리카의 분자의학 전공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분은 2.6보다 한 단계 낮은 2.7 이내만 들어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꽤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2.5 이내에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무조건 한 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장을 확보해 놓고 위에 있는 이제 모집 단위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카드들이 정말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느냐.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 여대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죠. 여학생들만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2등급 중후반대 정도. 최대한 우리가 따져본다 하더라도 3등급 초반이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제 요거를 넘어가는 3등급 대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결국에는 요게 그죠? 3등급 대가 봐야 되는 건 인천 경기대를 한번 공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죠. 특히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3.03인데 가장 높은 게 분자의생명 2.7 생명공학 기준했을 때도 0.6 정도 차이 나니까 생명공학이 좀 낮다고 하지만 한 3.2 이내 3.3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경기대 기준에서 3.27, 2.96 기준하면 0.3 정도고 밑으로 기준하면 0.4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3.4 이 정도 내신 성적, 3.5의 내신 성적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학교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2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항공대와 가천대.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금 더 특이한 게 교과 반영 방식도 특이해요. 국수영사 기준에서 상위 5과목씩 총 20과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평균은 2.35 요거를 기준으로 한 거죠. 자유전공 인문이 제일 높아요. 2.1 그리고 경영이 2.6 항공대라고 하는 학교의 네임밸류와 뭐 위상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적정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교과 반영 방식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정도 돼. 그런데 몇몇 특정 교과목들은 내가 좀 잘해서 충분히 2등급 중반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공대를 노리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천대가 2합 6이에요. 이제 평균이 2.87이고요. 뭐 편차값들을 보면은 위로는 한 0.4 정도 나고 지금 밑으로도 한 0.3에서 0.4 정도 나죠. 그러니까 2등급 중후반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2합 6을 맞춰서 가천대를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적 위치가 가까운 친구들.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서울의 동부 지역에 있는 라인의 학생들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구 지역. 이쪽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천대 상당히 메리트 있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송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가천대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죠. 왜냐면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제 성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죠. 그리고 성남 지역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성남 지역에서 예를 들면 2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가천대 픽스하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노리려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눈여겨보는 게 이제 세종대 이런 대학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천대가 최저를 2합 6에 맞춰놓고 지금의 입결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어떤 학교의 서열순으로 정리를 해서 가천대가 요만큼 위치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서울 동부 지역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학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합 7이라고 불리는 라인에서 볼 수 있는 학교가 한성대, 덕성대가 3, 6대인데 얘네를 제외한 이유는 교과 반영 방식이 일단
뭐 상위 몇 과목씩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교과목을 잘하면 2합 7을 맞췄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학교. 그러다 보니 입결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3, 6대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계단 형태로 갈릴 수가 있겠죠.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다. 하지만 그 3, 6대도 지금 3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합 7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봐주시고, 인서울 안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가장 낮은 대학이 바로 서경대입니다. 이 교과 성적 우수자 2라고 하는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는 상당히 이 서경대가 모집 단위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요게 지금 뭐냐면 이제 올해 서경대학교 이 학부하고 전공인데요. 기존에는 원래 소프트웨어, 물류 시스템, 전자, 뭐 컴퓨터공학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미래융합학부 1, 미래융합학부 2라고 하는 학부로 바뀌었는데, 바뀐 걸 봤을 때도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되게 학부로 바뀌어도 인문계열 학부, 뭐 자연계열 학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학부 안에 막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학과에서의 성적들을 가지고 미래융합학부를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경대에 대한 입시 결과 컷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만 그래도 평균값을 내봤을 때 저는 2합 8이니까 요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 2.17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서경대에 있는 미래융합학부 1, 2에 있는 모집 단위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아무래도 2합 7보다 2합 8로 등급이 떨어지면 특정 교과만 잘하는 친구 중에서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성 덕성여대에서 한 장을 쓰고 서경대를 쓰는 이런 전략을 써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합 7 한 장, 2합 8 한 장. 뭐 여기에 조금 더 자신 있으면 항공대까지 조합을 할 수 있겠죠? 항공대, 한성대, 서경대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을 한다고 하면 6, 7, 8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대학이 저 서경대다. 자연계열도 뭐 유사합니다. 항공대 기준하면 2.41, 가천대 기준하면 2.72예요. 지금 운항학과가 워낙 높지만 이게 조종학과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하면 이 사이 공간의 대부분 모집 단위들로 중심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 2.7인데 지금 0.7 정도 나오고요. 뒤로도 계산하면 0.7, 0.8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아래에 있는 과들만 깐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4 이내 정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3.0이나 3.1 이내 들어가면은 그래서 가천대 2합 6 맞추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덕성여대가 2.61. 덕성여대는 이제 과학기술대학하고 미래인재 가상현실융합학과, 그러니까 워낙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지 않지만 좀 편차값들이 있지만 뭐 그래봤자 0.3 이내예요. 그러니까 2.6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기술 쓸 거냐, 뭐 미래인재 쓸 거냐. 한성대 2.71, 36대가 3.3, 그리고 서경대학교가 2.2. 서경대의 나노화학 생명공학과 1.96이었지만 말씀드렸죠? 미래융합학부로 바뀌면은 저는 그냥 여기는 2.2에서 2.45 사이 이내에서 한번 공략을 할 거예요.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덕성, 한성보다 지금 높아요. 지금 입시 결과 컷으로만 보면 쫙 해서 가르면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자연계열도 항공, 한성, 서경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겠죠. 특정 교과목들은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교과 전형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죠. 나의 최저 조합에 따라서. 최저 미적용 대학들입니다. 이제 수능 최저를 활용하지 않고도 교과 전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학교가 일단은 명지대. 왜 명지대가 전형이 2개가 있어요. 교과 면접, 학교장 추천. 둘 다 수능 최저 미적용이고, 교과 면접은 말 그대로 교과 면접을 반영하고, 학교장 추천은 교과 100입니다. 둘 다 교과 반영은 동일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컷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면접에 대한 컷 차이가 더 많이 나 보여야 되거든요. 물론 실제로 밑에 있는 학교 라인으로 가면은 그래도 명지대는 2등급 이내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앞자리가 2자 이내는 들어와야 돼. 학교장 추천은. 반대로 면접 전형은
3등급 초반도 일단은 가능하다. 아마 어문계열 기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과들은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빡빡하다. 경기대 학교장 추천이 3. 위아래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안전학부가 상당히 높고 오히려 여기는 아까 교과 성적 우수자 최저가 있는 거는 호텔 외식 경영이 1.8대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장 추천은 3.4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잠깐 보시면 요 경기대학교 지금 호텔 외식 경영학부 24년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 평균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종합이 3.24고 지금 교과 최저가 1.88, 그 다음에 교과 이 학교당 추천 이게 3.25예요. 근데 너무 낮잖아.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 걸 봤더니 전년도 걸 보니까 2.48이야. 그리고 2022 3년 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학교당 추천이 2.3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왜 낮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낮아도 이 교과 최저가 더 낮아야지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과 최저 자체도 꽤 높기도 하고 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 것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요렇게 X를 치고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떨어진다란 보장이 높지 않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맞다. 왜냐? 3개년치 기준했을 때는 2등급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가천대 지금 면접이 50%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3등급 후반대에서도 붙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면접이 무려 50%예요. 면접 50% 활용했을 때 지금 가장 높은 과도 2.94,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은 4.2, 근데 중간값이 3.39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0.4, 그리고 여기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선호하는 학과까지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 정도 값도 나올 수 있다. 면접이 50%니까.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거는 진짜 저는 이렇게 일단 물음표. 올해 거는 작년 데이터를 보지 말자. 왜냐면 제가 다른 데이터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 위에 교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건국대하고 동국대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서류가 들어가잖아. 그 위에 지금 어느 학교라도 지금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운대가 단순 교과 100%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대학이에요. 4.87? 이라고 하는 모집 단위가 나왔다? 아무리 뭐 광운대 인문결이 낮다 하더라도 거의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갖고 왔어요. 이게 광운대학교 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인데 국제학부가 4.28이에요. 국어 국문이 3.37. 근데 나머지 모집 단위들을 좀 보세요. 일단 다 2등급 이내입니다. 다 2등급 이내예요. 그런데 요거를 23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더 차이가 커요. 왜냐? 23년 기준에서 평균이 제일 낮은 게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2.3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차이에 지금 평균으로만 따져봐도 최소한 0.5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 거 데이터도 한번 봤어요. 여기 기준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 기준, 지금 2020년 기준에서 보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3 혹은 2.4 이내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확 하고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대부분의 모집 단위. 이 두 개의 모집 단위를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등 후반대로 잡혀 있잖아요. 과연 올해도 이렇게 잡힐 거냐?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성향적인 요소가 광운대를 쓸 때 이렇게 낮게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교과 100인데, 아니면은 그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뭐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 추론으로는 작년에 저 상담할 때 보면요. 2등급 중반대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2등급 초반, 그러니까 실제로는 2등급 초반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대학이 광운대거든요. 안 써. 그러니까 2등급 초반에 그냥 버리는 거야. 광운대를 왜 써요? 광운대 쓸 거면 안 가요. 뭐 이런 애들이 생기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지금 전체적인 성적대가 폭락할 수가 없어요. 예, 말이 안 맞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될 거냐? 근데 유지가 된다라고 올해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광운대도 제가 자연계열을 한번 봤어요. 광운대 자연계열 보시면요, 평균이 2.68인데, 보세요. 컴퓨터 정보공학부가 4.33.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와, 뽕 맞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광운대 자연계열 전체 모집단인데, 평균 기준하면요, 일단 2등급 초반이 아니면 거의 어렵습니다. 정보융합이 2.9 정도인데, 나머지 보세요. 평균만 보면 2.3 이내 다 들어와요. 50%컷 기준 해도 2.5가 넘어가는 모집 단위가 전자융합공학부 정도,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정보융합학부 정도예요. 얘를 빼면 2.5 이내 다 들어가요. 2.5가 뭐야? 2.3 이내 다 들어가요. 70%컷의 기준으로 해서 2.5가 넘어가는 게 소프트웨어, 화학공학, 그리고 바로 여기 있죠. 컴퓨터 정보공학, 건축학, 전자통신, 전자바이오, 정보융합. 그러니까 이 70%컷이 넘어가야지만 2.5등급 이내가 많지만 그 와중에 3등급이 넘어가는 애들. 3등급이 넘어가는 모집단위 기준하면 화학공학, 컴퓨터 정보, 전자융합, 그리고 정보융합. 4개 모집단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23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23년에 화학공학이 어땠냐? 와, 1등 후반입니다. 70% 기준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평균도 떨어졌다는 거죠. 컴퓨터 정보공학 1.93이었어요. 전자융합공학 1.97이었습니다. 정보융합학부 1.84였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2022 입결 기준에서 봤을 때는 2등급 극초반, 2등급 극초반, 2등급 극초반, 2등급 극초반대였죠. 그러니까 2등급 극초반에서 더 내신 컷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2등급 이상 차이 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 입결 컷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게 맞냐? 3년치 평균을 따져보면 2등급 초반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유난히 이상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일종의 이상기후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기후 아니겠습니까? 대낮에 땡땡 마른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동남아시아처럼 지금 스콜, 비가 조금씩 후두둑 내렸다가 다시 멈췄다, 후두둑 내렸다가 다시 멈췄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기후라고 하죠. 원래는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지금 이 광운대 작년 입결을 이상 입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기후다. 이게 말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년 입결만을 보고 지금 학교를 선정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거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최소한 그 전년도 입결부터 추이나 3기년치의 입결 추이는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밑에 있는 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 편차값이 되게 심해요. 그렇다고 막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자신감이 있어서 좀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이 나한테 적합하다고 믿고 2등급 초반대 애들이 원래는 써야 되는 학교를 안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썼는데 나한테까지 왔네? 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났다. 이거 이상 설명이 가능한 뭐 어떤 법칙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최저라도 있으면은 나름 납득을 하겠는데 최저도 없으니까.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 2.6, 광운대도 일단은 2.68이잖아요. 하지만 2.68보다는 높아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명지대 2.87, 경기대학교 3.08. 근데 이 위아래 편차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적정 수준을 평균 기준에서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가천대 면접 50% 활용해서 3.28, 항공대 2.63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공학 계열의 맨 밑에 있는 2.84가 앞에 있는 항공운하학과보다는 편차값이 더 낮죠. 그러니까 얘만 별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요 정도 안에 세이브 돼 있을 거다. 덕성여대 3.05, 서경대학교 3.23. 오늘은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부터 하위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의 교과 전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올해 이제 수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한 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방학에 들어왔지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조금 더 교과 전형에서 명확한 학교 라인을 확실하게 잡으신 상황에서 위에 있는 학교들을 점진적으로 노리시는 전략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러니까 그 뼈대를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일단 붙어놓고 안 가는 거지 떨어지고 안 가는 건 정말 진짜 이게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제발 그런 부분 꼭 유념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